노년 이후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막혀서 생기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입니다. 이 질환들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치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울 아산병원 심장병원입니다. 치료 성공률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울 아산병원 심장병원 협심증 심근경색증 센터의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시작점이자 끝입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기준이 바로 이 심장이 형성되는 순간이고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심장이 멈춘 지점이기 때문이죠. 심장은 우리 몸에서 평생 동안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말하면 우리 주먹 2개 정도를 이렇게 겹쳐 놓은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한 300g 정도의 무게. 그렇지만 심장의 역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신, 뇌를 포함해서 전신의 혈액을 공급해주고 혈액과 포함되어져 있는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혈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른쪽 하나, 왼쪽 2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장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임금님 광같이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쌓여서 오랜 시간을 두고 10년, 15년, 20년을 두고 그것이 석회화되고 섬유화되고 해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고 그 전에 충분한 혈류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심장 근육에 빈혈이 생기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흉통, 가슴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협심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 심장 혈관에 있는 동맥경화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열한다고 하죠. 터져서 그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피떡이 생기고 해서 혈관이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심장 근육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심근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협심증은 심한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있긴 하지만 피가 완전히 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근세포가 기아 상태에 있는 것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피가 전혀 가지 않아서 굶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사실은 이런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촉발시키는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일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사실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잉여 콜레스테롤. 그래서 우리가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그런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맥경화증을 촉발하는 위험인자는 아주 많이 있죠. 담배, 흡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그런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비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든 교정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인자들도 있죠. 남자라는 조건, 어떤 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 그런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되는 질환이 협심증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이 혈관 내강이 막히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급성기에는 사망률이 30% 정도로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볼까요? 협심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흉통이 생겨서 지속되는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응급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화정 니트로그리세린을 한 2, 3분 간격으로 투여해서 흉통이 가라앉는 거를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 오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환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당혹감과 걱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 서울 아산병원 심장병원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는 약물요법, 시술, 수술적 치료, 그리고 위험인자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내과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지만 이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적 요법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협착이 아주 심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에 풍선을 넣고 이 풍선을 확장시키고 스텐트를 넓혀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을 말합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아주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퇴부에 바늘구멍 하나 정도 상처만 내고 협착 부위를 개통시키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만으로도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한 후에는 스텐트 혈전증이나 재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약물 복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라는 항혈손파제 복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항콜레스테롤 약제, 또 항협심증 약제, 그리고 항고혈압 약제 등도 반드시 함께 복용해야 하겠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심근경색을 약물과 수술로만 치료하던 10여 년 전에 비해 사망과 재발, 또 여러 부작용의 빈도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부담이 적은 효과적인 치료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시술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관상동맥 중재 시술 전 치료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치료에 대해 숙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속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은 다음 관상동맥 중재 시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오전 6시에는 심장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로 약을 복용합니다. 이 시술은 질환의 경중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시술이 끝난 후 결과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실제 굉장히 간단하고 환자에게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주는 부담감도 적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란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혀서 스텐트 같은 시술이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은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혈관, 내흉동맥이나 복제정맥이나 요골동맥 같은 몸속의 혈관을 해체하여 심장에 다시 심어줌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빈치 로봇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들이 회복이 빠르게
보다 통증이 적게 그런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전혀 없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성공률 98%에 이르는 안전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은 뒤 회복 정도에 따라 병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설명에 따라 심호흡, 기침 연습, 침대에서 자세 바꾸기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병실에서는 일어나 앉는 것부터 보행까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자세는 수술 방법과 부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호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뇨제를 복용하고 수분 섭취, 배설량 기록, 매일 아침 소변을 본 후 몸무게를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합병증이 없으면 5일에서 8일 사이에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2달간은 아직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가지는 궁금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철저한 자기 관리만 잘 하신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원인인 그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예를 들어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생활 태도에 대한 점검이 아주 필요하고요.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식사 및 운동 요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약물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삼가해야 하고 특히 금연은 건강해지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 관리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갑작스럽게 환호를 하거나 놀랄 수 있는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되 에너지 과잉 섭취에 유의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권장합니다. 식사 시 채소와 해조류를 싱겁게 하여 충분히 섭취하고 생선이나 두부를 자주 먹되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초기에는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가벼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일에서 5일, 가능하다면 매일 최소 20분에서 60분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등산을 시작하거나 근력 운동과 같은 또 다른 운동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 최적의 치료와 자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 심장병원 협심증 심근경색증 센터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24시간 365일 건강한 심장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